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티드 랩의 황랭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중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GDG 운영진 분한테 여쭤봤는데 약간 멘붕 상태였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그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 웹 개발, 데이터, 기타, 다른 쪽.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분야를 통틀는 중수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고 다시 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중수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수란 과연 뭘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중수는 초보하고 고수 사이에 초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고수도 아닌 사람을 중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수는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초보는 아니니까, 그러면 초보는 아닌 누군가의 사람들을 중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중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 경력 한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가지고 게임 개발 한 7년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반젤리스트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스타트업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를 또 한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파이썬 개발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프로덕트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써놓고 보니까 옛날에 나도 고수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점점 레벨이 낮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션을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래도 안드로이드를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드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초보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에 대한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리고 상황 대처에 미숙해서 실수나 시행착오가 많은 상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그럼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화면이 꺼졌네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의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드로이드를 제가 하기 전에는 제가 플래시 게임 개발을 했었고, 뭐 플래시 UI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반젤리스트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기술은 쓰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7년 동안 투자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제가 7년 동안 이걸 하면서 그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플래시라는 거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능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UI 개발을 할 때 UI 효과들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 때 편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짜야지 이게 유지보수하기가 좋고 버그가 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를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반젤리스트라는 일을 한 7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특이한 직종인데, 뭐 구글에는 양찬성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개발자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이었지만은 그쪽에서 개발자들한테 이 플랫폼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은 앱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이거를 계속 7년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 노하우가 생겼다랄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배웠던 거는 기술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은 플랫폼 회사,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해서 교육 자료나 그런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그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 내용을 항상 구글이 다 이렇게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100%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과서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배우면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이제 커뮤니티지만 이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외국 회사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읽고 듣는 걸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개발을 제가 이 IT 쪽에 한 15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플래시 지금 7년 했는데 써먹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플래시 개발에 투자한 걸 후회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기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개발을 기술을 내가 몇 년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투자할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핵심 가치는 자기가 되게 중요하다 기술로 풀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층이 굉장히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그거를 써가지고 어떤 회사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플래시를 할 때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플래시가 웹에서 9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모든 웹사이트에서 모든 사용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빠른 성장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성장해서 나도 덩달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아무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요즘 잘 나간다고 해서 하고 싶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 연봉도 사실 중요해요. 저희 원티드에서 최근에 어저께 바로 연봉 정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직군별로 연봉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핵심 가치가 그럼 뭐냐?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용자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계속 클라이언트 기술을 했었는데 이 클라이언트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주는 가치가 뭐냐? 생각해보면 사용자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감동을 주고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을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실 제가 초반에는 몰랐어요. 초반에 한 4년 5년 개발할 때까지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는 기술 쪽에 계속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도 제가 안드로이드를 보면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유저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자 경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밑에 있지만 성능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정성이 서버 쪽에서는 사실 사용자 경험보다는 어떤 안정성이나 그 확장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주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근데 이 가치는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UX였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이언트 개발은 UX나 생산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그 기술 선택은 이랬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초창기라서 HTML이나 포토샵을 잘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플래시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리치한 경험을 막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저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선택이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래시를 대체하는 실버라이트라는 기술을 낸다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한 7년 동안 엄청 고생하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버라이트나 플래시 같은 플러그인 기술들이 플러그인 기반이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어떤 클라이언트 무게가 있으니까 HTML5라는 기술로 이렇게 갈아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HTML5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으니까 뭐 앱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들도 요즘에 최근에 UX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앱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모든 선택이 옳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그 흐름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고 이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후회를 한다거나 그게 뭔가 나중에 쓸모가 아예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기본기에 대한 투자를 사실 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기본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레주메 클리닉을 진행을 하다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거 듣고 커뮤니티에서 얘기 나오는 거 듣고 하다 보니까 최신 기술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시간이나 어떤 기회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 중수나 고수분들은 이게 되게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 안드로이드 개발의 기본이 뭔가 이게 궁금해서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뽑는 채용 공고에 자격 요건을 엄청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UI 컨트롤, 뭐 레이아웃, 그리고 앱 생명 주기, 그리고 개발 환경,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그래들, 그리고 뭐 이미지 네트워킹 라이브러리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내가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반젤리스트 경험이 좀 도움이 됐던 게 교과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러면은 지금 강조하는 교과서가 뭐냐 해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유다시티에 안드로이드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이거를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찍어요, 동영상을. 그 말은 구글이 지금 유다시티를 엄청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벨로핑 안드로이드 앱스, 뭐 어드밴스드 안드로이드 앱스 디벨롭먼트, 뭐 안드로이드 퍼포먼스, 뭐 이런 앞에 얘기했던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컨텐츠가 동영상 강좌로 다 정리가 돼 있고 심지어는 한글 자막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한글 자막 없어가지고 영어로 막 들었는데 되게 힘들게 지금 한글 자막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초반에 되게 빨리 학습을 했어요. 제가 빨리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당장 앱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가지고 막 하루에 막 한 10개씩 막 그 이어폰 꽂고서 계속 들어가지고 이따 기본기를 빨리 다지자 해가지고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뭘 만들어야 이제 초보를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저희 제품을 완전 초보 레벨에서 만들면 좀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 그 점심 식사 고민 여러분도 맨날 하시죠. 점심 뭐 먹을지. 그래가지고 그 점심 투표하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에다가. 지금도 아마 스토어에 있을 것 같은데 점심 대통령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점심 투표하는 앱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처음 만든 앱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일단 뭘 만들어서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스토어가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은 뭘 내봐야 돼요. 출시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해야지 초반에 그 장벽을 한번 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이반젤리스트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 누가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뭐 천성님도 쫓아다니고 뭐 오늘 발표하셨던 승욱님이나 태호님이나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누가 잘하는지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일단 이렇게 그 레이더에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고 어떤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찬성인 같은 경우에는 머터리얼 디자인이나 최근 그 롤리팝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그런 주요 내용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학습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기 80에 뭐 최신 기술 20이면 20은 여기서 얻는 거죠. 그래서 20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얻는 거고, 사실은 뭐 막 이렇게 커뮤니티 막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할 게 없이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 몇 명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 팔로잉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요즘에 뭘 쓰는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성님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친해지면서 이걸 진짜 많이 배웠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뭘 쓰는지 몰라가지고 뭐 발리도 써보고 뭐 이런 거 쓰다가 찬성님 만날 때마다 찬성님이 새로운 걸 하나씩 알려줘요. 아, 요즘에는 글라이드가 괜찮은데 글라이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럼 그런 글라이드 한번 써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초보 개발자나 아니면 초중수들이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반젤리스트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플랫폼 어떤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플랫폼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그 변화를 굉장히 잘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훅 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플래시 개발 7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플래시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변화를 잘 예측하고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 블로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라고 치면은 구글의 공식 안드로이드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 블로그들. 그거를 팔로잉해서 계속 거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그게 사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구글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근데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사실 좋은 게 블로그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성님이나 뭐 순서님이나 이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팔로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커뮤니티 고수분들, 뭐 GD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팔로잉을 하는 건데, 기술의 그 변화 소식이 저 순서대로 나와요. 공식 블로그에 먼저 나오고, 컨퍼런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반젤리스트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수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 흐름 순서대로 최신 변화를 감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커뮤니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때는 커뮤니티에서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을 하고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진짜 잘하는지 확인하고, 잘하면은 그 사람을 친하게 돼서 배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컨텐츠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여기서 좌표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 쓰는지. 이거는 또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기술 변화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공식적인 채널은 공식적인 얘기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드로이드에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거는 나오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식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커뮤니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것들은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초보가 아니라 이제 중수다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게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내가 중수가 됐고 고수가 됐다라는 거를 내가 하는 작업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들을 전파를 통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력서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세미나 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 소개가 필요할 때 더 이상 이제 이력서나 뭐 굳이 힘들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고수가 되려면은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고수들은 실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남들 아무도 안 쓰는 거를 갑자기 최신 기술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만들면서 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중수에서 그런 테스트까지 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실험 영상을 많이 보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모니터 자꾸 꺼지는데 혹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선 때문에 그래요.
예,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상황 대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개발자한테 상황 대처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 요건들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또는, 제가 키보드를 자꾸 눌러가지고 이게 꺼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황이 이런 지경이고 네가 뭔가를 좀 해갖고 이걸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만 잘 대처를 하면 되는데 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최악의 버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NHN에서 그 네이버 메일 마일리지 게임을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메일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그 복권 당첨하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 플래시로. 근데 1등 경품이 그때 1000만원짜리 플라즈마 TV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오픈하자마자 100명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차 그랬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코드가 당첨하는 코드가 그 코드 값이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꽝인데 이게 다 100등을 당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태를 이제 분석을 하고서는 뭐 대처를 하고 뭐 서비스 팀에서 막 이 사람들한테 안내메일 100명한테 다 보내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에버랜드 상품권을 대신 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고 한 300만 원 정도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경험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원티드 랩에서도 이제 11월 중순쯤에 또 이런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반의 대처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때는 그 되게 말을 안 하고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마 이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뭐 주문 딱 받아갖고 뚜뚜뚜뚜 해갖고 만들어갖고 딱 주면 되지. 뭐를 또 막 얘기하고 뭐 기획 논의를 하고 회의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팀장님이었던 분이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좀 잘하라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좀 잘하라고 막 이 얘기를 저한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커뮤니케이션 그 뭔데 뭘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짤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게임 안 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개발자는 이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개념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라 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발자의 용어로 이거를 제가 해석을 했더니 동기화예요. 동기화. 쉽게 얘기하면은 드롭박스에서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여러 디바이스에다 한 번에 싱크를 딱 해주잖아요. 그죠? 그 커뮤니케이션, 개발자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작업을 했으면 이거를 관련된 사람들한테 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 디바이스, 제 머릿속에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보가 상황 대처를 잘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요즘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 소통 비용이 굉장히 크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아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는 사실 많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크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1시간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2시간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개발은 이것보다 훨씬 길잖아요. 보통 피처 하나 개발하면 한 2주? 뭐 아무리 짧아도 며칠은 걸리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를 개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개발자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서비스 운영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딱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 개발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개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딱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사실 개발 코스트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그 개발할 시간이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인생이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지금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은 굉장히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몸이 무거워서 이제 뭐 많이 올라가면 막 이사급도 있고 실장급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개발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제 보통 20대 중반쯤 시작하잖아요. 빠르면. 뭐 조금 늦으면 20대 후반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0년이 개발 기간이. 그럼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모니터 꺼져가지고. 한 분야의 장인이 되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초고수가 되려면은 10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기술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딱. 그죠? 많으면 한 두세 개? 뭐 한 3년, 4년씩 해가지고. 그럼 중수로 한 3개 정도 하는 거죠. 뭐 저처럼 초보로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진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개발을 해야 되고, 의미 있는 기술 선택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IT 분야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그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15년 경험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큰 후회는 되지 않지만 아마 그때 그 고민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또 지났다고 해서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 가치가 있고 만약 그 핵심 가치를 팔로잉 해가지고 계속 따라왔다 그러면은 그 가치관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지금 저는 프로덕트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프로덕트 매니징을 할 때도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경험들이 계속 활용이 되거든요. 이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UX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무게가 클라이언트 무게가 커지니까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개념이 남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황 대처 능력은 진짜 오래 가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모든 게 다 기술이라고 치면, 안드로이드도 일종의 하나의 기술이고, 커뮤니케이션도 일종의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는 배우는 거고, 심지어 제가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매니저가 됐어요. 피플 매니저가.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피플 매니저 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피플 매니징 하는 거 싫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팀장이나 이렇게 사람 매니징 하는 게 결국에 프로그래밍이 똑같다고. 이건 그냥 사람들, 원래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지금 사람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다 펑션이 다른데, 이런 펑션들을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꼭 피플 매니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가 되더라도 그 인간의 고유의 사고 능력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네요. 살짝 눌렀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배우 중에 제가 사실 연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연기가 궁극의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연기자 중에서 그 간달프 역 하셨던 이완 맥켈런 그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간달프도 하고 그리고 그 엑스맨에서 매그니토도 하고, 근데 굉장히 다른 캐릭터들을 막 연기를 해요. 근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개발을 그만두면 연기를 배워서 연기를 하면 제가 나이가 늙어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연기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잖아요. 뭔가 어떤 플랫폼이나 뭐 어떤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없는 게 없고, 뭔가 몸으로 체화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화시킨 거는 굉장히 오래 가고 굉장히 오래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보에서 중수로 갈 때 어떤 그 기술 자체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아니면 경력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거, 어떤 그 소프트 기술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이제 연기를 배우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개발이나 IT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프로덕트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설계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뭘로 개발하고 이건 뭘로 개발하고 이건 뭘로 개발하는데 DB는 어떤 구조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설계 능력, 그리고 어떤 소통 능력, 분석 능력, 어떤 관리, 사람들의 어떤 조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와닿으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조금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본기나 이런 걸 하지만은, 저런 건 사실은 금방 안 되거든요. 저런 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몸이 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막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지금 뭐 그 식사 쿠폰인지 무슨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시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지금 파이썬 개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위에 줄 3개 건데 밑에 저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 API 개발이랑 그리고 데이터 쪽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5년을 되돌아보면은 클라이언트만 너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버 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버 쪽을 내가 안 하면 나중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실력에 상관없이 좋은 개발자는 어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개발자, 좋은 개발자. 좋은 개발자는 좀 실력에 상관없이요? 실력에 말씀 중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질 같은 것 같은데요. 좋은 개발자는 좀 집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파고드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코드 퀄리티도 뭐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건데 계속 그거를 잘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잘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거기에 또 그런 어떤 잘할 수 있는 능력이랑 잘하려고 하는 그 체계적인 그런 접근법, 그런 게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개발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iOS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수고가 됐는데요. 네, 아까 전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iOS 하다 보니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는 튜토리얼이 돌아가지도 않고 교과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공해준 대로 교과서 자체를 잘 만들지 않고.
교과서를 찾을 만한 팁 같은 게 없나요? 일단 교과서는 초보를 탈출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그러니까 교과서 저기 이제 그 플랫폼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딱 그 수준이에요. 초보 탈출용. 그래서 그 초보 탈출용을 넘어가는 자료는 없어요, 보통. 코드도 안 돌아간다고요? 네, 그게 랭귀지 버전이랑 엑스포드 버전이 올라가서 애플이 잘못했네요. 아, 농담인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회사들도, 자원이 제한이 있고, 굉장히 큰 회사지만은 그 플랫폼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오래된 문서나 튜토리얼들을 계속 유지보수나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버전이 이렇게 파편화되면서 이렇게 컨텐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식 자료가 아닌 그 비공식인데 약간 준 교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iOS 쪽에 그런 튜토리얼 너무 안 좋아서 그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iOS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서 스탠포드에서 매년 그걸 다시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신 거를 보면 좋은데 이게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한 두세 번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오고 있는데 이제 좀 방황을 많이 하고 개발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30대 중반이면 이제 방황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걱정을 요즘은 지금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앱 개발은 개인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출시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하고 살았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30대 중반 넘어가서도 개발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없냐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많고요. 지금 막 30대 중반 후반이면은요, 날라다녀요. 엄청 잘해요. 근데 엄청 잘하는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연봉도 막 되게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막 1억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개발자 운동선수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동선수가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은퇴 전에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30대 중반이면 약간 전성기나 아니면 전성기가 약간 지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그때 되게 잘하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황혼이라고 표현한 게 완전 이렇게 이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전성기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기술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투수로 막 한 10년 했는데 30대 중반에 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예. 좋은 기술자의 덕목으로 집요함을 꼽았는데 자신한테 맞는 기술을 찾아서 그거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어떤 집요함이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자신에게 맞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를 언제쯤 알 수가 있는지. 안 맞는 거. 그게, 우리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코드 짤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맞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딴 거 하기 싫고, 제가 플래시 그거 할 때는 진짜 1년 동안 밤새도록 그것만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짜증나고 힘든데, 그런데도 재밌어가지고 하면 그거를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네.
네. 거기 어떤 진행하신 검토를 봤더니 개발을 하시다가 약간 개발만 좀 다른 분야의 이반젤리스트가 또 중간에 개발하셨다가 이제 또 검토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조금 정경이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해서 할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먼저 어필을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아, 어필을요? 저는 사실 어필한 적은 없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NHN에서 그 플래시 개발을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버라이트가 출시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실버라이트 이반젤리스트를 채용을 한 포지션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실버라이트 이반젤리스트 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았는데, 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1년 동안 채용을 못 하다가, 아, 그럼 플래시 잘하는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시키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플래시 개발 책을 하나 냈었거든요. 그 책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서는 이제 뭐 이거 지원해 볼 생각 없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서 제품 개발을 안 하는 걸 포지션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제품 개발을 하다가, 근데 이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있어 보니까 제품 개발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 개발을 안 하니까 너무 이제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을 다시 하고 싶다를 7년 동안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아예 나왔죠. 이제 회사 차려 나오니까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앱도 좀 만들어 보고 이제 하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좀 만들었더니 이게 창업을 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딴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PM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그렇게 해갖고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굉장한 설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기존에 클라이언트 단 개발 많이 하셨고 최근에 서버 단 개발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버 단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가 서버 단 개발도 하면서 지금 클라이언트 쪽도 만들고 약간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대표자분께서 20대 중후반 사이에서 아직 초창기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한다면은, 만약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하셨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네, 근데 되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성향이신지 제가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뭐 저라면은 저는 제품에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품 만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서버 개발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서버 개발까지 알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플래시 개발을 할 때는 NHN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서버 개발자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버 개발을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서버 개발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이분들 귀찮은 게 있는 거죠. 그때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입사 동기 형이 있었는데, 뭘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계속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서버 쪽에서 안 받쳐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형님한테 막 음료수 갖다 바치면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꼬셔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만들면은, 내가 이제 서버까지 짜면은 그냥 완전히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영역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현실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우리 다 만듭니다. 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입사 지원서 내면 그럼 둘 중에 뭐 잘하는데, 약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긴 하죠. 네.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이 비전공자로서 코딩을 배우고 있거든요. 원래 전공은 광고 마케팅 쪽이라서 이제 모바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자로 이런 거 저런 거 기획을 하는데 모바일 쪽 기획을 하는데 제가 기획만 한다고 해도 그 제품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티아카데미라는 SK 교육하는 쪽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배우고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초에서 중수로 거듭나는 게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걸 만들려고 이제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코딩을 6개월 해보니까 좀 안 맞다? 맞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경험이 이제 나중에 기획자로 갔을 때 코딩을 했던 경험이 나중에 개발자와 일을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내 도움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지금 원티드에서 봤듯이 이런 경력에서 도움이 되거나 실제로 도움이 됐었던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개발을 공부했던 게 나중에 다른 직종에서 도움이 되냐고요? 제가 모바일 기획을 했을 때 개발자 왜 뭐 도움이 되죠, 당연히. 저는 사실 지금 저희 회사 PM 뽑고 있는데 또 개발 전공인 사람이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술을 알아야지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기획자가 기술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기술 산업인데 기술 기획을 하는데 기술을 모르면 어떻게 기획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서버 개발 모르면은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듯이 기획자도 기술을 알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개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대구대학교 다니고 있는 윤성구라고 합니다. 제가 보안흡실에 있는데 이제 아까 핵심 가치 얘기하시고 근데 또 의미 없는 코드를 쓰는 거는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주변에서는 교수님이랑 같은 연구실 소속 멤버들은 이제 의미 없는 일이다. 그건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기술 이런 거를 공부를 못하고 이제 좀 연구가 제가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술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핵심 가치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지. 핵심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굉장히 다 되게 그동안 연구 안 했던 거 하다가 갑자기 팡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꼭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화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옛날 실버라이트를 이제 이반젤리스트 할 때 놀랬던 게 실버라이트가 4가지 언어를 지원을 해요. 그 당시에 뭐 파이썬, C#, 뭐 자바스크립트 뭐 해가지고 4개를 지원했는데 한국에 있는 개발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개발자 이 4개를 다 써요, 진짜. 뭐 파이썬 좋아하는 사람은 파이썬으로만 하고 C#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4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데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뭐 4개 다 지원하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이 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택틱일 뿐이지. 그리고 지금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말 들어보고 들었는데 말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뭐 계속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예,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쿠폰이 있는데 앞서 질문하셨던 세 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면은 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